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흐름들 보고요. 우리 시장의 영향력까지 진단합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영입니다. 미국 주가가 좀 올랐고요. 또 문우신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언론 발언을 통해서 미중 협상에 대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무역 그 전쟁에 대한 합의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일단 주식 시장만 보면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적서로 좀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시장 자체를 보면은요. 3일 연속 미국 주시장이 오늘 반등한 채 마감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뉴욕 동부 시간으로 한 오후 2시 반 정도까지는 3대 지수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약간 혼조권이었는데요. 2시 반 이후 거의 3시쯤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제가 다우지수 그림을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급격하게 훅 올라가는 걸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때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이 진전됩니다. 물론 이거가 어떤 소스를 갖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김영의 어떤 보도 원이 있는 건 아닌데요. 관세에 대한 완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물론 주가 자체는 뭐 오늘 강보합에서 1% 내외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하루에 보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채 마감됐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 나면서 결국 장중 내내 재미가 없었고요. 결국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오늘의 뉴욕 주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 장중에 있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실적 시즌 이번 주 열리면서 가장 큰 관심이 역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엊그저께는 이제 구독 요금의 인상까지 발표했었는데요. 넷플릭스의 결국 실적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에서 지금 3.5, 거의 3.8 정도 내리면서 3-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애매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예상을 넘는 이익이 나왔고요. 예상을 넘는 구독자 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구독자 수 갖고 그 발표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결국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만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구입자 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 실적 나왔을 때는 발표 당일날 그냥 12%가 급락했거든요. 예상보다 못 미쳤는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높은 실적 자체가 나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매출 자체가 부진한 것이 오늘 좀 마이너스 요인이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매출은 괜찮았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좀 미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1분기 매출과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예상이 좀 못 미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악재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 우리나라 관련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콘텐츠 투자비에 대한 과다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독료를 많이 받더라도 실제로 캐시가 더 나간다 그래서 캐시가 완전히 소진되는 구조인데 이것이 아마 올해 말까지 되면 상당히 이제 피크를 치고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월가의 반응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 뉴스 같은데요. 다만 또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훌루라든가 특히 디즈니가 올해부터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쟁이 격화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넷플릭스는 그 훌루라든가 디즈니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 군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가 더 무섭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하는 가지도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전체 TV 중에서 10% 이상은 넷플릭스 본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숫자를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오늘 발표 자체에 대한 혼조권의 발표 그런 것들이 혼재된 발표 그리고 오늘 주가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어제는 이제 금융주 가운데 골드만삭스 훈풍으로 금융주가 올랐는데 오늘은 또 모건 스탠리는 좀 부진했고요.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자료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골드만삭스의 뭐 투자 전략하면 데이비드 코스틴이 하면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인용했던 분인데 수석 투자 전략가죠.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를 보면 뭐 대표적인 뭐 업계 1위 수석 전략가다라고 뭐 다천 뭐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오늘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같은 글로벌 경기 둔화 시기에 필수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좁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좀 유추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내구성 소비재라든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중후방대한 산업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어떤 부드러운 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음식료라든가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방어적 섹터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쉽게 해서 경기에 무관하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을 소프트웨어라고 일단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보면 과거 200분기 동안 200분기 보면 상당 기간이 되겠는데요. 한 15년 정도 되겠죠.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은 소비 지출을 줄인 건 4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골드만삭스는 경기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투자에서의 투자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산업 역시 뭐 좁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어도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 되겠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면 통신회사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겠고요. 또 하나 이제 굳이 IT 쪽으로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예전에는 어떤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사거나 아니면 한 번 투자하면 끝났는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내구성 소비재니까 상관이 다른 구조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이미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1년에 뭐 10만 원 아니면 한 달에 뭐 10,000원 정도를 꾸준히 내는 사람들 통신요금도 마찬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무슨 옥수수나 그런 서비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돈을 내는 것들이 소비자한테 부담이 없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냥 흔히 얘기해서 구독 서비스라고 구독 경제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나 음식료 같은 것들이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클라우드에 좀 좁게 해석할 때 보면 흔히 이럴 때 얘기 나는 것이 더 좋은 비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냥 대표적인 회계 시스템을 항상 더 좋은 비전 같은 거 쓰는 거 지금 절대 다수인데 그것을 매달 아니면 분기별 연간으로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경기 어렵다고 다 끊는 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리라 아이디어가 꽤 있네요. 특징주 크로스 시간입니다. 뉴욕에서의 특징주, 국내 시장에서 또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을 잠시 설명드리고 오늘 사실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하면 이제 대표적인 로봇 팔 수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다만 어르신들이나 주위에 뭐 친인척 지인 중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을 보면 다빈치 수술하면 아시는 분이 아마 대다수가 아실 건데요. 바로 그 다빈치 수술의 기계를 만든 것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요. 워낙 이제 고공행진하다가 작년에 좀 쉬었다가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주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다시 4%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 사상치 효과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넘쳐나는데요. 이렇게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결국은 복잡한 수술, 무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절제도 그 수술에 대한 것도 좀 짧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봇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빈치 수술을 비롯한 소위 로봇 의학, 로봇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것도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해외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존의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스스로의 어떤 다이어트 식품, 또 본인들의 운동, 본인들의만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즉 큰 가구를 이렇게 큰 나이들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 보면 어르신들 중에 뭐 자식들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잘 그 갖고 있는 돈을 끝까지 잘 살자 이런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개념이 헬스케어보다 그 이상을 가는 것이 요즘 셀프케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스스로의 병을 위해서 좀 더 유병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게 많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런 쪽의 관점에서 이런 유병 장수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다이어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이제 셀프케어가 되겠는데요. 늘 이런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분들은 그래서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다, 무슨 이 미국의 어떤 관련주를 똑같은 한국 주식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존 보글 얘기를 하셨는데, 어저께 돌아가신 존 보글 얘기를 하셨는데요. 존 보글 회장이 늘 하던 얘기가 펀드가 됐건 ETF 됐건 간접 투자로 장기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헬스케어 ETF, 헬스케어 펀드 같은 걸 국내에서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섹터를 보면 요즘 같이 고령화 시대에서 정말 맞는 것들은 굳이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은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주식을 찾느니 그런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펀드, ETF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헬스케어 업종에 관한 시각까지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